네, 마로니의 책방 18번째 순서 제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금은 이제 농담이었고요. 네, 근데 반은 진담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섬을 이쪽으로 좀 옮겨오면서 2주에 한 번 이제 사이섬을 하는데 이번에 사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사연을 굳이 이렇게 쥐어짜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또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원래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맘 편히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두 분이 다 깔깔깔깔 하면서 이제 오셨어요. 예, 근데 서유미 작가님이 내 고민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제가 사이섬 없으면 네. 우리 거 하면 어떠냐. 되게 가볍게 던졌는데 굉장히 무겁게 실현이 돼버렸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고민이 많은 줄 알으세요 지금. 그냥 자체가 고민으로 와버렸어. 아니 고민을 이야기하자는 순간 고민이 생겼어 지금. 맞아, 뭐 얘기하지 싶어서. 지금 되게 바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뭐 약간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몰골이 정말 집에서 갓 뛰어나온 몰골이죠. 예, 실제로 그랬고 오늘 사실 오전에 일정이 하나 또 있었고요. 저희가 오전에 뭐 아주 유명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쓴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거기서 뭐 유튜브 그거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뭐 제가 논문도 하나 마감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고통스러운 며칠을 지금 보내다가 지금 모양이 이 모양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집안 복장이에요. 지구인투버 바우만은 얼마 전에 나온 바로 그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18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삶이라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바우만이 쓴 그 바우만 책 중에 약간 결이 좀 달라요. 행복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우리 행복에 관한 그 불확실성 시대의 행복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탐구하고 답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제가 추천사 하나를 썼죠. 약간 긴 추천사를 써서 오늘 그걸 하고 왔는데, 아마 뭐 나중에 이 바우만 책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 작가님은 잘 지냈고요. 저는 금요일 날은 사실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 후배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밥 먹고 놀고 뭐 너무 좋았죠. 그날 막 진짜. 예. 그리고 밤에 이제 가서 그 하신 거 봤어요. 행사한 것도 좀 보고 재미있었겠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수업하고. 저의 요즘 고민은 이제 늙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안경 안 쓰잖아요. 원래 이제 안경을 평생 안 썼고 눈이 살짝 나빠질 때 이제 라섹을 하고 이제 또 버텼는데 돋보기를 2개나 맞췄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돋보기 맞추기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이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근시는 노안이 오면은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고. 그러니까요. 근시가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써야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맞춘 거, 이제 하나는 이렇게 하나를 하니까 또 바쁘더라고요. 이게 들고 나가고 들어오고 자꾸 그래가지고 책상에 놓고 하나를 들고 나가고. 근데 저도 진짜 낮에는 또 좀 안 봐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밤 되면 글자가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여요. 그게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침침하다 그러는데. 오, 맞아. 눈이 침침해. 진짜 침침. 진짜 온몸으로 느껴, 온몸으로. 정말. 그래서 이제 앞자리 뭐 바뀌었죠, 그렇죠. 네, 오로 바뀌고 이제 좀 됐는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나이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요즘 저렇게 몸으로 느끼는 건, 그리고 진짜 밥 먹고 나면 정말 졸려요. 옛날에 안 졸렸냐 뭐 그건 아닌데, 옛날에 왜 엄마나 아빠 보면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본다고 완전 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보면 그리고 안 잔다고 막. 근데 제가 요즘 책을 피우고서 그렇게 분명히 나 보고 있었는데 졸리네. 그러고 보면 한 10분 이렇게 지나 있고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선배님 저보다 조금 빨리 아마 가셨을 텐데 어떻게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하죠. 아직 못 지났나요? 지나고 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어떻게 지나냐면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면서 지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지나고 있고.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거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약간 느낌이
나이 들면 안 보이고 오. 나이 들면 졸고 하는 건 더 당연한 거다라고 약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는 별로 고민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진짜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건강증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심했어요. 건망증이 어. 진짜 심해졌고요. 예. 웃긴 게 뭐냐면 내일 일정이 이거지 하고 지금 확인해 놓고 딱 돌아서면 그 일정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일정을 기억 못하면 이건 좀 큰일 나거든요. 진짜 큰일 나는데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그게 예. 세게 이건 그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일정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주 손에 심각한 써갖고 다녀야 되겠네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다 써야겠는데. 그래가지고 폰에다가 패드에다가 뭐 다 전부 다 연동시켜 놓고 할 때마다 열어보고 일정 열어보고 그다음 거 체크하는데도 한 번은 이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4시에 일정이 있는데 1시에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안 보거든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서 봤어. 4시에 일정이니까 기다리겠다는 일정이 딱 온 거예요. 네. 1시에 깜짝 놀래요. 그때부터 으아 지금 갔는데 그거 오늘 정말 알죠? 2분 전에 도착. 예, 그런데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식은땀이 진짜 맞아요, 약간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용이 생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게 생명인데 음. 그게 깜빡깜빡하는 걸 제가 들여다보고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보고 야 이거 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라고 하면 그냥 딱 하나 방법은 하나 계속 메모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메모한 거 들여다봐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게 큰일 났어요 진짜. 예. 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속 네. 잡고 그러면 반드시 그 리마인드 해드리는 메시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 전, 하루 전, 당일. 예, 이렇게 이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화를 내.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알려주냐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결국 열심히 기억하거나 이렇게 애쓰는 방법밖에 없군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약간의 뻔뻔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억 못하는 걸 뭐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이런 데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뻔뻔함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예. 그거 하고 나면 너무 찜찜해요. 음. 그리고 그거는 한다는 상상을 해도 되게 찜찜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기억 못한 거고 네. 거기선 통보를 해줬고 날짜를 알려줬고 나한테 그러면 한두 번 알려줬으면 됐지. 그걸 저한테 뭐 시간 딱딱 해가지고 알려줄 의무는 솔직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 그걸 떠넘기면 그거 네.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착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전문 용어로 꼬라지 부리는 분들 많아요. 양아치네 양아치. 근데 아까 정준 교수님이 예. 왜 그 연락 준다고. 근데 예전엔 저도 뭐 도서관 같은데 하면 이렇게 담당자분 여러 번 주죠. 네. 왜 이렇게 여러 번 주지? 그랬죠. 저 그랬거든요. 네, 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음. 근데 요즘 어머나 맞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뭐가 있었던 여러 번 주시면 네.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이 네. 노화가 이렇게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오고 육체적으로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벽까지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새벽에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졸린 것도 졸린 건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뭐라 그러지 능률이 안 오른다 그럴까. 그래서 아무튼 걱정이. 그 능률이 안 오는 건 정말 오래된 것 같고요. 나 진짜 나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런데도 버텨오고 있잖아. 괜찮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효율은 옛날보다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글 하나 쓰는 속도도 너무 느려졌고 그리고 일단 검색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검색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할 때도 이제 뭔가 내가 정보를 검색해야 되면 머릿속에 순서가 떠오르는 거죠. 어떤 정보를 어떻게 검색해야겠다. 이게 금방금방 탁탁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일단은 돌아가지가 않고 집에서 책 찾는데 한나절이 한나절. 책 찾다가 딴 생각하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무슨 책, 그러니까 딴 책을 꺼내면 내가 예. 무슨 책을 찾으려는지 까먹어. 갑자기 그 책을 보다가. 그것만 하면 다행히 난 밥을 먹어. 위로가 된다. 나 고민 해결되려고 그런 거. 난 책 찾다가 그냥 밥을 먹어. 근데 근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제가 어저께는 이 책이 아니고 딴 책을 뭐 볼 게 있었고 딴 책을 보다가 갑자기 밖에서 남편이 불러서 책을 들고 나갔나 봐요. 들고 나갔다가 뭐 하고 들었는데 방에 책이 없는 거야. 네.
가서 식탁을 막 없어. 네. 갑자기 한밤중에 둘이 책을 찾는 거. 세상에 왜 이거 건조대 위에 왜? 내가 지나가다 건조대 그렇죠. 가 네. 났나 봐. 그렇죠. 네. 나 너무 상심해갖고 작업 접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이게 요 며칠에 요게 약간 이렇게 여러 번 이게 생기니까. 네. 근데 같은. 가장 클리셰 같은 거 안 생긴 것만 해도 다행이야. 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거 냉장고 들어가기 뭐 이런 거. 아, 그 안에 집어넣는 거? 안에 집어넣고 그런 네, 거. 안에 집어넣는 건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정도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이게 굳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가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도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 많았고 약간 뭐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나 총명했는데.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거야. 젊었을 때 기억 못해. 아니야. 진실은 젊었을 때 띨띨했던 거예요. 칠칠 맞고. 예. 이게 단기 기억 상실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짧게 한 2, 3초에서 5초 안에 자기가 했던 거를 그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 버리는. 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건 생겼어요. 이제 옛날에는 길 가다가도 내가 어떤 책에 무슨 어디 분량에 뭐를 어떻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그게 탁탁탁탁 계획에 쓰고 그냥 기억 딱 그냥 아무데도 메모 안 해도 다 그게 기억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기억이 났을 때 그러니까 메모 안 해두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네. 그래서 반드시 다 이제 맞아요. 집중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네, 맞아요.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메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런 때 탁 떠올랐던 정말 제가 봤을 때 좋은 이거 거, 좋은 거 괜찮아. 같지.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들이 정말 공중으로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 뭐 메모를 안 해놓고 기억하리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메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이게 여러분 학교 다니면 그 예. 학생들 중에 노트 필기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노트 필기 안 하는 학생 있잖아요. 제가 그 안 대표적으로 노트 필기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 저는 노트 필기 하다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차라리 듣는 게 낫다는 생각에 노트 필기 같은 거 안 했었거든요. 저 네. 노트 필기 왕이었거든요. 아. 노트 필기를 대여해가는 사람. 아, 근데 설명을 못 해줘. 필기는 잘하는데 알아서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 해주는데 필기는 잘했어요. 예. 그리고 그 빌려간 애가 더 점수 잘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려니 해야지.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대학 때는 저런 친구들이 한 명 있으면 그 복사실 가면 그 노트가 있어요. 맞아요. 다 똑같은 거 보고 있지. 족보처럼. 저 대학 때는 안 예, 했어요. 족보처럼 대학 때는. 있어요. 예. 대학 때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아까 망고방송 얘기한 것처럼 뭐 지나가다가 아니면 책 보다가 뭐 떠오를 때 있잖아요. 좋은 거. 근데 가끔 이제 메모 진짜 할 데가 없어서 그거 뭐 어떠하지 이러고 찾고 나서 까먹어. 내가 뭐 메모하려고 그랬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어쨌든 요즘은 순간순간 좌절해요. 네. 왜 이러 나 이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거 말하면 진짜 너무 창피한데 왜? 오늘 나오고 나서 이거 입은 줄 알았어. 와, 진짜 냉탕 온탕 막 난리 났다 우리. 일단 나가야 된다로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딱 오는데 내가 이거 입고 나왔네. 아니 진짜 김치 국물 없는 게 어디야? 저 정도. 근데 우리 카메라나 조명이 되게 좋다고 느낀 게요. 이게 그 모든 카메라의 특징이 조명의 특징이긴 한데 그냥 보통의 맨 얼굴로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도 카메라에 나오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예 없으니까 없어 보이질 않아. 야, 신기하네. 카메라 괜찮은데? 너무. 룩 베러. 그러니까 심지어 아니 아까 우리 저기서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 되게 어떡하지? 이러고 완전히까 약간 예. 그냥 꾸러기 같고 귀여워.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저 일어나면 큰일 나는 복장. 저 근데 나오고 난다 알았다니까요. 아 진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그러셨어요. 그 나이가 이제 뭐 흔히 뭐 이제 9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 나이대가 오면 이제 갑자기 몸도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기운도 빠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잠깐 버티면 이렇게 훅 하고 떨어져서 그 상태로 또 쭉 간다는 거예요. 계단처럼. 네. 계단. 그래서 이게 훅 떨어질 때만 조심하라. 계단이 이렇게 네. 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달라진 상태를 익숙하게 어떻게 연장할 거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연구에서도 이미 좀 입증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계단식으로 가고 요 평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훅 하고 꺾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사실 이제 기억력을 자꾸 붙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느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떨어진다고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은 우리가 자꾸 메모하려는 습관을 들이고 뭐 하고 할 때도 아 내가 이거 메모를 못하는 순간이면 그걸 자꾸 기억하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노력을 자꾸 기울이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붙들어매는 효과들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평탄화 효과를 만들지 네. 않나라는 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 특히 암기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은 그냥 계속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책도 좀 더 읽어야 되고 글 쓰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야 뭐 워낙 글 쓰는 걸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버틴 거야. 안 그랬으면 찾아가지고 집도 못 찾아. 옛날에 이미 근데 제가 네. 20대에서 30대고 30대에서 40대일 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못 느꼈거든요. 네, 네. 뭐 워낙에 저는 좀 느리기도 하고 뭐 게으르기도 하고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 근데 아기 낳고는 진짜 한번 확 네. 아, 내가 진짜 체력이 달라졌구나 느꼈는데 말씀하신 평탄화를 그때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급하고 뭐 이제 해야 되니까 막 이제 지나왔는데 요즘 이제 딱 50 넘고 나서 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맨날 그랬었어요. 운동하고 나오는데 제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은 그러다 죽는다. 맨날 그랬어, 맨날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 일찍 죽는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러고 뭐 그러라지 막 이러고 나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살다 죽을래 맨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아 이러다가 진짜 아예 앉아서 쓰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체조를 합니다. 세상에. 네. 네. 나 너무 칭찬받고 있어요 집에서 진짜. 그 30분 체조하는데 상상된다. 네. 중간에 멈춰 못 따라요. 아,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괜히 기껏 내는 꼼수가 네. 자판기 바꾸고 자판기도 마우스 바꾸고, 바꾸고 그치, 그것도 해야 돼. 막. 예. 펜 사고 막 하긴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 분? 나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게. 저는 그 글을 멈추면 가족이 굶습니다. 다 똑같죠. 여기서 그 오늘 이따 루시바턴 하겠지만 루시바한테 막 그러잖아요. 나는 네. 그래서 돈도 좀 벌고 뭐 첫 책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야 이 여자 막 이러면서 봤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요. 찬찬히 올해 뒤로 갈수록 더 잘 써야 되는데. 네. 뭐이 사람은 이제 80년대에 글 썼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 치면. 네. 예, 요즘은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출판 시장이 출판시장이 안 좋아져서. 안 좋아져서.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출판 시장이 해마다 막 몇십 퍼센트, 10%씩 20%씩 막 줄어들고 있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책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읽는 책 한 권에 몰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팔리는 책은 더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중간하게 팔리는 책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출판 시장이 다 죽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더 잘 쓰고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글쓰기 능력이 이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계속 저희들이 문장 하나 만들 때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보통 제가 처음 쓴 문장이 살아있는 문장이 거의 없거든요. 다 원고를 고치고 나면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네. 손 안 된 문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바꾸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하려면 그걸 4번, 5번 들여다봐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 4번, 5번 들여다보면 시간이 배로 늘어나는 네.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자꾸 글 쓰는 기간도 좁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출판사에서 선생님 이 부분 고쳐주세요 하고 딱 주면 정말 그 다음 날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일주일, 2주일 막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스스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또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겁 없이 문장을 썼는데 이제는 뭐 문장을 하나 써도 항상 겁이 나요. 이 문장을 제대로 쓴 문장일까? 이 문장을 제대로 썼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겁이 나는 게 좀 있어서 오히려 더 느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글 쓰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또 하반기 이제 저 여름 지나면서 이제 장편 써야 돼요. 올해 하반기는 장편을 쓰고 내년에 이제 내야죠. 하반기 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 이제 써놔야 되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또 어쩌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좀 초조해서
되게 오랜만에 또 긴 장편 쓰는 거라 이제 이것도 훨씬 두꺼운 음. 좀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매주 일정 분량을 연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많이 좀 해놔야 지금 같아서는 매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뭐 2개월 정도 분량은 미리 써놓고 출발해야 네.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연재하시는 가늠이 안 분들이. 돼요. 예전에는 아.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얼마 동안에 요 정도 분량을 쓸 거야 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가늠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 걱정이 두 분은 됩니다. 글 네. 글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음. 글 노동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 자체가 안 나와서 문제는 아니고 옛날만큼 안 나와서 이제 문제랄까? 일단 쥐어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건데요.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냥 누우면 나와요. 예. 오. 그래서 우문 예. 나온다고? 어. 원래 다 이거 살이야.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몸의 99%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뭘 보면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뭘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는 그 기간들이 계속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예쁘고 좋은 문장을 자꾸 쓰고 싶어요. 이상하게. 네. 좋은 문장들을 많이 쓰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막 책을 읽을 때 이런 책에도 이런 뜬금없는 문장이 있네. 라는 그런 문장들 같은 것들을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예. 네. 일단 내 마음 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내 눈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 내 마음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더 더뎌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일수록 글쓰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음. 일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한 부분을 이제 뭐 기록을 하든 뭐 표현을 하든 그 글쓰기를 하시는 게 노화 방지라기보다는 노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아마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 어떤 일들보다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글 쓰고 이게 책을 읽기도 되게 중요한데 왜 어렸을 때는 읽는 게 더 많이 중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진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읽더라도 읽은 거를 그냥 막연히 그냥 읽지 말고 읽은 걸 한 어떤 그 문단이라도 맞아요.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써보는 거. 그게 읽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또 기억도 되고 정리도 되고. 예, 예. 진짜 독서 노트를 쓴 책하고 안 책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요. 차이가 나죠. 예.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모든 책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된 분야는 읽은 책을 전부 다 PPT로 정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여기 PPT 맛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리해오던 그런 버릇이 들어 있어서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렇게 딱 할 때 이건 내가 좀 제대로 정리했다고 싶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읽어도 차이가 엄청나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제대로 그걸 정리해 보느냐는 그 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격차를 내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정준희 교수님 말씀처럼 읽은 책을 뭐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분량으로 정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적어보고 하면 읽은 내용들이 훨씬 더 오래 잘 기억될 네. 수 있다라는 거 저도 확신 맞아요.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챗 GPT 이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제 써보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소용이 있겠구나를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이해해가고 있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챗 GPT한테 요약 맡기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이게 챗 GPT의 요약을 보고 내가 짧은 시간에 빨리라도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요약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되고 요약이 안 되면 잘 못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요약된 거를 읽는다 그러면 더 문제지. 네, 제대로 요약을 안 해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다 안 읽더라도 읽은 것만큼만이라도 요약을 하는 버릇은 내 머리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AI한테 요약을 시킴으로써 인간은 정말 멍청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제 뭔가 우리가 요약한다라는 건 그 아이디어를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은 스스로 해야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스스로 한 요약과 남들이 한 요약을 읽은 거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 예. 차이가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요약에도 개성이 다르잖아요.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들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 챗GPT를 통해서 챗GPT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좋은 비서예요. 뭐 이메일 뭐 좀 하나 대신 써줘. 네. 이런 거 너무 바쁠 때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정말로 남의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걸 요약해 달라고 하는 건 정말 파괴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고전 이런 거 요약본으로 읽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의 참맛을 못 느껴요. 네. 고전의 참맛을 진짜 못 느끼거든요. 음. 그 요약본 다이제스트로 다 사람들 보고 내용을 아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던 대표적인 책이 신라권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신라권 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제가 다이제스트로 읽었어요. 예. 저희가 먹은 만두집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부산에 있는 그 만두. 부산의 만두집. 예. 근데 제가 존 밀턴 신라고 그냥 그 고전을 그대로 한번 읽어봤는데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직접 그 원문을 읽은 것과 아닌 것은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요약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권이 정말 재밌고 막 그렇다는 분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 혹시 신곡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습니다. 예. 예, 두 가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예. 신곡도 재밌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려고 했거든요. 안 읽어봤어요. 저도 사실 예. 사실 제가 네. 중세 시대 작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그 문장이 좀 예. 지금 문장 되게 달라. 너무 다르고 예. 실제로 읽기도 좀 싫고 그런데 음. 뜻밖의 신라고는 재밌었어요. 네. 음. 아니 제가 너무 기대치가 낮아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고. 음. 예. 이게 맞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재밌네. 그렇죠. 이랬을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뭐 신라건 자체가 물론 좋은 책이지만. 좋은 책이죠. 맞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늙는다는 거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또 늙겠죠. 네. 몸도 그렇고. 근데 저는 되게 이번에 근데 하나 그래도 얻은 게 있다면 제가 체조를 시작한 거. 네. 그거는 진짜 저는 정말 몸을 움직이는 일은 진짜 없거든요. 걸어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거 뭐냐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거. 아, 그거 네. 외엔 거의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음. 걸어서 많이 가는 거. 음. 어딜 가지 않으면은 아예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매일 하고 있어서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 들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99%가 물로 팔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숨만 크게 들이셔도 살찌는 대표적인 유형이. 근데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게 예. 돼요. 그런데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나마 몸 상태가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동을 딱 간두면 이게 운동을 간두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무릎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그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 간단하게 하는 것도 혈액순환 시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예.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책 읽는 거 비슷한 것 같으네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예. 약간 지루하고 좀 재미가 덜한 것 같은데 이제 해본 사람은 알고 네. 하면 또 좋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해시TV가 종편이 되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고서 이제 그 왜 그 건기식이라 그러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얘기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거야. 뭐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난 그건 이야기 안 하겠어. 영양제가 있나? 블루베리 좀 드세요. 뭐 이런 거지. 블루베리 좋아. 갑자기 베리자 들어가는 건 다 좋대요. 근데 그런 거 진짜 궁금해요, 사실. 예. 혹시 뭐 좋은 영양제가 주섬주섬 있나? 이제 뭐 그러니까. 광고하고. 막 마시고. 제가 저기 로잉머신 갖다 놨으니까 좀 땡기고 가세요. 여기 로잉머신이에요. 그러네. 늙으면 예. 솔깃해지네, 진짜. 예. 이런 거에. 열심히. 근데 어쨌든 그 규칙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저는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해오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공자도 아마 그런 말을 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유학 준비할 때 유학을 먼저 준비했던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그 맨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좋은데 왜 웃기지? 알겠죠, 뭔지.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공자 많이 인용하시고 이제 이러는데. 그냥 한복 입나요? 네. 그렇진 않아. 그 약간 이제 그 경상도 분이세요. 왜 또 경상도 분들 잘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왜 이 이야기 꺼내서 바로 이정훈 교수님부터 떠올랐지? 난 도대체 뭐지?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사람은 나이 들을수록 섭이 중요하다는 거. 섭이. 섭? 무슨 홍합의 우리말이 섭인데 섭이 뭐지? 그랬더니 습관의 그 습이야. 습. 습. 습관의 습. 예, 습이 중요하다. 인간은 습의 동물이다. 나는 섭섭한가? 섭의 동물이라고 많이 이러는데 그러네. 근데 말은 되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말, 예, 그러니까 그러네. 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면 그치. 예. 좋은 그게 습관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나를 괜찮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습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둬야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습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기 시습지 이런 거는 이제 하기 시습지. 결국 이 고민은 젊을 때 드리지 못한 습에 대한 고민이었군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만든 습을 그냥 끝까지 정말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시기마다 습의 변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밤 되게 많이 샜고 벼락치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해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대쯤 넘어가니까 밤새서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안 좋은 습관을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40 이후에 살기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밀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키워서 담대함을 키워서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다. 밤새서 벼락치기 이런 거 안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연령이 되면 그 성장하는 기품이 하나 있습니다. 호연직이라고.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네. 그래도. 그래서 요 나이 때 만든 또 새로운 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체조도 좋은 습이죠. 그래서. 네. 나 다음 주부터 또 안 하는 거야. 한 주 했는데 한 주. 네. 아니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뭐 정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정의로운 상태가 뭐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어떤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좋은 성품의 상태 이런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습관의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들이는 건 정말 저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이에 맞는 습관.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 서양의 그 맛있는 음식점들 미슐랭급 정도 되는 데들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단계라든지 가 보면 어렸을 때는 이걸 왜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먹지 내고 먹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서양 음식이 왜 코스 요리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젊었을 때 식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퍼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딱 풀어주는 거지. 위도 풀어주고 목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구미를 좀 올리다가 제일 결정적일 때 딱 하고 때려주고 샥 하고 꺼뜨리게 만들어주는 나름 서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필요 없거든요. 맞아. 그냥 바로 본론으로 직진하면 돼. 젊은가 봐. 나는 한 상을 다 그걸 네.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이렇게 조금씩 다 먹어보게. 아직은 음식은 그러니까 젊은 거네. 젊네. 근데 그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최대한 맛을 잘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로구나.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가니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음식 먹는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고 맞아요.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돼요. 예, 지금 뭐 운동한다고 여러분들 괜히 계단 뛰어 내려가기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런 운동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햄머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특히 저 나이 들어서 헬스 시작하신 분들 몸 많이 상하거든요. 예, 인대가 버티질 못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인대를 상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몸으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자기 연령대에 맞게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만들어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예.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체조해요? 네. 근데 이미 잘 대응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체조 시작하시고 뭐 허리가 그런 것들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잘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자기 이쪽이 외려돼요. 오늘 꼴을 보세요.
앞으로 저러고도 한 앞으로 10년은 더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애가 아직 어린데 이러면서 나 큰일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또 애 따라가니까.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맞아요. 예. 음. 애를 다 키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집념이 또 우리를 또 우리를 젊게. 젊게 하지. 맞아,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우린 더 일해야 돼. 네. 소처럼 일해야 돼. 소처럼. 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근로동자들을 예.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 사이섬 소담수담은 요 정도 이야기로 마치고요. 네. 제 2부 서유미의 서재로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